베지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를 통해 30대 1인 가구 남자의 니즈 시절을 되찾아주는 야채준선TV 야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7가지 행동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은 이전 영상 확인해 보시면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5kg를 감량하고 5년간 체중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음식과 건강한 관계 맺어 즐겁고 행복하게 먹는 비결 얻을 수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먹기 위해 사시나요?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사시나요? 아니면 그냥 태어난 김에 사시나요? 삶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맛있게 먹는 것, 살 빼는 것,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결정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몸입니다. 저 또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제 몸이 변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몸이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도 음식이 삶의 낙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산 과자와 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상사에게 까인 날은 선배와 함께 1차 삼겹살에 맥주, 2차 순댓국에 소주, 3차 맥주에 감자튀김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제 몸무게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맞는 옷이 없어서 새 옷을 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15년 11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다이어트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덜 먹고 더 움직이는 다이어트. 둘째, 정제 탄수화물 최소화 다이어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가지 다이어트 모두 체중 감량과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는 다이어트를 통해 10kg 감량 후 2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최소화 다이어트로 5kg 감량 후 1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살 빠진 나를 보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개념 없이 그저 덜 먹고 더 움직였던 시절에는 항상 배고픔과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가공식품 위주로 먹다 보니 아무리 덜 먹어도 체중 감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음식이 내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정제 탄수화물을 최소화했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빠지지 않던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쌓여갔습니다. 설탕은 독이다. 밀가루는 독이다. 흰쌀밥은 독이다. 외식 한번 하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도저히 지속할 수 없었고 결국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생각 없이 먹는 와중에도 마음 한편은 불편했습니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게 되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다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의 끝에서 구원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글과 책을 통해 저는 음식과 건강한 관계 맺는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중용의 도입니다. 첫 번째 중용의 도는 신선식품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신선식품을 덜 드시나요? 비싸서? 귀찮아서? 주변에 없어서? 맛없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선식품을 먹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공식품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선식품을 맛있게 먹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쁜 아침은 시리얼과 빵으로 대충 때웠고 가공육 없이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며 흰쌀밥을 듬뿍 먹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출출하면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도넛 등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가공식품에 길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신선식품을 먹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공식품에 길들여졌고 거대 식품 자본은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가공식품을 만듭니다.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보면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가공식품을 식탁에서 몰아내기가 첫 번째 중용의 도입니다. 중용의 도 2번째는
먹는 음식만큼이나 먹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방식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먹기. 둘째, 정해진 양만큼 먹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드시나요? 간식 포함하면 5번 이상은 드시지 않나요? 다이어트는 과학입니다. 먹으면 찝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언제 먹을지를 정하고 정해진 식사 시간을 지켜야 살찌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먹기 위해서는 공복 관리가 핵심입니다. 공복 관리는 중요한 내용이니 향후에 하나의 테마로 영상 만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먹어도 찌지만 많이 먹어도 찝니다. 정해진 양만큼 먹기란 내 배를 80% 정도 채울 만큼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팔분입니다. 복팔분을 실천하기 위해 마음 챙김 먹기가 필요합니다. 음식 먹는 순간에 집중하며 배부른 정도를 민감하게 파악합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의 양이 아니라 내 배가 부른 정도를 기준으로 더 먹을지 아닐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배부르기 전에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음식 남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일상이었던 시절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비만이 일상인 요즘 깨끗하게 비운 접시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남기는 용기,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탕은 독이 아닙니다.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 만드는 식품회사, 잘못 먹는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중용의 도를 실천하며 음식과 건강한 관계 맺을 때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는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행복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건강하고 맛있게 먹으며 날씬한 몸매 유지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중용의 도를 실천한 결과 이제는 습관이 되어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먹으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음식과 식사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의 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제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제 경험상 양극단 모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없이 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나면 후회합니다. 절제를 통해 살 빠지는 것은 좋지만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다 양극단에서 벗어나 중용의 도를 찾았습니다. 사람마다 중용의 도가 위치하는 지점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중용의 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야채가 베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중용의 도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실천을 통해 검증된 내용과 수많은 책에서 뽑은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만 담아 베지터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 야채가 서포트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해두시면 다음 영상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영상에 대한 피드백,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